자, 오늘은 수열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는 마풀 자료로 풀고 있고요. 자, 일단 수열은 크게 처음에 이제 등차 수열 배우고 등비 수열 배우고 이렇게 할 텐데 시그마 배우고 일단 오늘은 등차 수열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등차 수열이 될 거고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인 공식들을 유도해보고 공식 이해를 한 다음에 내용은 내일 와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대로 나열한 수를 수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규칙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숫자를 쭉 늘어놓기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그 규칙이 있어야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다루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규칙이 있는 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나 등비 이런 수열들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용어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 항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쌤이 써볼 테니까 보세요. 자, 1, 3, 5, 7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 규칙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규칙들은 얼마씩 더해지고 있는 거냐면 2씩 더해지고 있어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음 값이 9다. 그 다음 값은 다시 11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오는 항은 첫째 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첫째 항 이렇게 하면 길기 때문에 그냥 초항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을 얘기할 때 1이 첫 번째 항이면 3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5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겠죠.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항 A1 이렇게 밑에다가 첨자를 두고 써요. 그래서 A1은 1 이렇게 쓰겠죠. 두 번째 항 A2는 3, 세 번째 항 뭐 A3은 5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항은 A1이라고도 쓰지만 귀찮아서 그냥 A라고 쓰면 어떤 수열이든 그냥 초항을 뜻할 때 첨자 1을 생략하고 그냥 A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렇게 쭉 나가다가 n번째 항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n번째 항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항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열을 일반화시켰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수열은 어차피 일반항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옆에를 보면 이제 이런 잡다한 용어들은 이제 몰라도 되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 일반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n번째 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 같은 건 쭉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등차 수열이 이제 처음에 딱 나와 있죠. 자, 이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쌤이 지금 처음에 쓴 1, 3, 5, 7, 9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들의 이제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유도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5다. 그럼 이게 일정한 값이 더해지고 있죠. 이 일정하게 이제 더해지는 이 숫자가 현재 이 수열에서는 2죠. 2가 더해졌다, 1이 더해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수가 더해지는 거야. 이게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식으로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이 숫자를 등차 수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고 그걸 앞으로 기호 D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첫 번째 항은 A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그럼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차만큼이 더해지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또 공차만큼이 더해지는 거니까 A 더하기 2D 이렇게 되고 하나만 더 써봅시다. 자,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규칙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A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 더하기 D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얘하고 이 개수들의 관계를 쭉 보면 규칙을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열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규칙을 보면 진짜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이게 9D 이렇게 되는 걸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상한 103번째 항을 찾아라. 그러면 같은 규칙이죠. A 더하기
빼기 D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구나. 요 n 값보다 하나 적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처음에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이 공식을 아는 거죠. 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을 당연히 암기를 할 건데 요대로 공식을 요대로만 해갖고 암기를 하진 않아요. 요걸 간단하게 일단 13579를 공식대로 하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자, 이 공식대로 해서 일반항을 찾으면 1 더하기 초항이 1이니까 n-1의 공차 2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2n-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10번째 항이 궁금하면 a10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 값에다가 1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20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쭉 나열하지 않아도 10개를 나열하지 않아도 10번째 값이 21이다. 이런 사실 잘못 계산했죠? 21-1이니까 19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100번째 항도 궁금하다. 그럼 n에다가 100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200 빼기 1 그래서 199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몇 개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1번. 이건 뭐 등차수를 고르는 거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예를 들어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없네요. 너무 쉬워가지고. 자, 이걸로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요 수열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147 요걸로 나가는 수열을 가만히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부 다 얼마씩 더해지고 있냐면 3씩 더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1 더하기 n-1의 공차 3이다. 이렇게 하니까 전개해주면 3n-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 이런 식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지금 얘를 전개해보면 a 더하기 dn 빼기 d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어떤 식이냐면 1차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n에 대한 1차식인데 n 앞에 개수가 얼마냐면 항상 공차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13579로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이 2n-1이었는데 n 앞에 요 개수가 공차였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14710으로 나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3n-인데 이것의 n 앞에 개수값도 가만히 보면 공차값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그대로 3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때 꼭 a 더하기 n-1의 공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펜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자, 일반항을 찾을 때 어차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a, n 더하기 b꼴로 나올 텐데 n 앞의 개수는 어차피 공차야. 그런데 공차가 2니까 그냥 2n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 n 값에다 1 집어넣어서 초항이 1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14710 이런 것의 일반항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차가 3이니까 그냥 3n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이제 1 넣어서 초항이 1 나오게 맞춰주면 되니까 뒤에 빼기 2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암산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반항 찾는 연습을 조금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항에 관한 연습들이 쭉 나오고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초항이 19인데 공차가 -3이다. 이게 D값이죠. 그러면 얘 일반항 찾으면 -3n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그리고 1 넣어서 19가 나오게끔 조절을 해주면 되죠. 그럼 -3이니까 여기 뒤에 더하기 22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줄고 있냐면 4씩 줄고 있죠. 그러니까 공차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바로 -4n 그냥 이렇게 쓰고 1 집어넣어서 10 나오게 해주면 되니까 더하기 14 이렇게 붙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나오죠. 등차 수열에서는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등비 수열 쪽으로 가면 이제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연속한 세 개 숫자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 앞뒤의 평균이겠죠, 실제로. 그래서 x 값을 당연히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2분의 앞뒤의 평균 이런 식으로 구해주기
되겠죠. 근데 외우는 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실제로 분수 있는 형태로 외우면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냐면 가운데항의 2배가 앞뒤의 합과 같다. 요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EX는 A 더하기 B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4번 같은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될 텐데, 자, 이제 이 보기 4번 같은 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러면 요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2와 14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12의 반, 그러니까 여기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6을 찾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값은 14와 다시 30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차를 구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44니까 여기는 2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문자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얘가 가운데 항일 테니까 a제곱 더하기 2의 2의 2배가 뭐과 같다? 앞뒤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중항 성질을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등차 중항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숫자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조금 암기를 해 놓고 있는 게 좋겠죠.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면 이거예요.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는 미지수를 이렇게 놔라. 그 다음에 4개가 등차를 이룬다고 할 때는 요렇게 놔라. 그리고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요렇게 놔라 라는 건데, 이렇게 놔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좀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운데 값은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를 A로 잡고 양쪽으로 공차만큼씩 계속 벌려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오는 숫자가 만약에 짝수계다. 그러면 공차를 가운데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공차를 2D로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는 게 문제 풀기가 제일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놨을 때 가장 편하게 풀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는 미지수만 놓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들이 쭉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반 항 연습시키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5번째 항이 8이다. 그럼 A5가 8이라는 거죠.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 항 공식이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되니까 5번째 항, 그럼 이제 이렇게 쓰겠죠.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5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A5인데 이것은 초항 더하기 4D가 되겠죠. 그 값이 8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8번째 값이 26이다. 그럼 초항 더하기 25D가 26. 잠깐만. 8번째 항이죠. 자, 다시 지웁시다. 8번째 항이니까 7D겠죠. 자, 이게 26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연립해서 초항 찾고 공차 찾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일반 항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 익힘 1번도 일반 항 연습시키는 거고, 개념 익힘 2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익힘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할게요.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2하고 35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10개의 숫자가 있고, 여기 보이죠? 10개의 숫자가 있고 앞뒤로 몇 개씩이 더 있는 거냐면 하나씩이 더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개냐면 전체는 12개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12개라는 거는 35라는 값은 12번째 항이라는 거야. 여기가 10인 걸 보고 35가 11번째 값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초항은 2라는 사실을 아는데 공차만 모르는 거고, 이 35가 11번째 값이 아니라 12번째 값이다 라는 걸 사용해서 공차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체 개수를 세워야 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힘 4번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 숫자, 아까 미지수 놓는 방법 봤죠?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를 A로 두고 앞뒤로 D만큼씩 벌려서 미지수를 놓는 게 가장 좋다 이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에 3개의 근 이런 건 보통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놓잖아.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미지수를 많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근을 놓고 우리가 외웠던 뭐 합공식 사용해주면 두근의 합, 뭐 세근의 곱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나머지 정리니까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화 수열은 이 용어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규칙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화 수열을 이룬다고 되어 있네요. 조화 수열 정의를 좀 읽어보고 할까요? 자,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역수가 등차인 거예요. 그냥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면 무슨 수열인지 잘 몰라요. 여기 보기 1번 같은 거 보면 12, 6, 4,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12가 있고 6이 있고 4가 있고 3이 있다. 그럼 이것들 사이를 보면 여기는 6이 줄고 여기로 가면 2가 줄고 여기로 가면 하나가 주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수열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뒤집어 보면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만약에 12로 통분을 해봤다. 그러면 여긴 12분의 2고 얘는 12분의 3이고 얘는 12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차가 얼마씩 잡히냐면 12분의 1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역수가 등차 수열인 이 원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얘 일반항 찾으면 돼요. 그럼 공차가 12분의 1이니까 이것의 일반항은 12분의 1n 이렇게 되고 초항이 12분의 1이니까 n 집어넣으면 바로 1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일반항인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 역수의 일반항이 12분의 n이니까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다시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2가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찾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조화 수열의 가운데 항은 조화 중항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화 중항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꽤 이제 복잡한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기 싫으면 역수 취해 놓고 등차 수열로 구해주면 돼요. 등차 중항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 조금 편리하겠죠. 예, 그래서 조화 수열과 조화 중항, 등차 중항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인 어떤 수열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공식을 이제 차근차근 유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서 공식 유도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공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의 합, 우리가 SN이라는 기호를 하나 정의할 텐데 SN이라는 기호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쭉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SN이라는 기호로 쓰고 이게 바로 합의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 일단 한번 볼까요? 자,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초항이고 두 번째 항은 공차만큼 더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공차를 더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다 더한 게 sn이겠죠. 이걸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an을 더하면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되고 an 앞에가 n 빼기 1번째 항이겠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n-2의 d 그리고 그 앞에가 다시 n-2번째 항일 텐데 이것은 n-3의 d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거꾸로 첫 번째 항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더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쭉 다 더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쪽을 다 더한 값도 sn이고 이쪽을 다 더한 값도 sn이니까 두 개의 sn이 생기겠죠. 자, 그래 놓고 요걸 더한 합이 뭔가를 보면 2a 더하기 n-1의 d예요. 근데 그 다음 거 두 개, 요것과 요것을 더한 것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2a의 n-1의 d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a의 n-1의 d 같은 공식이 나오죠. 이게 예전에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썼다는 그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딩이 돼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ESN을 하니까 계속 똑같이 2a 더하기 n-1의 d가 나오는데 이런 게 몇 개가 생기고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 n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개수 곱하기 초항의 2배 n-1의 공차 이런 공식이 하나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 공식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얘는 외워야겠어 말아야겠어? 외워야 될 것 같아?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모르면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 위에 보면 이제 공식이 하나 더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끝항이에요. 라스트 해서 끝항인데 이건 바로 n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공식 유도가 쉬운 게 요 오른쪽을 다시 보면 요 오른쪽에서 2a 더하기 2라고 써 있는데 요 2a 더하기 1을 펼쳐보면 a 더하기 n-1의 공차잖아. 근데 요게 바로 an이잖아요. 그죠? 요게 마지막 항이 될 테니까 이걸 L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첫 번째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걸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운 대로 이제 공식 연습하는 게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일단 외우고 외운 상태에서 문제 숫자를 보고 하나씩 넣고 계산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합 연습을 하는 것들이 또 계속 있어요. 예제들이. 이건 연습을 해보면 되고
와서 뭐 안 되는 거는 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과 그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쓰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AN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SN과 AN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요 관계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다예요. AN은 SN에서 SN-1을 뺀 값이다. 자, SN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다 써봅시다. 자, SN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써보죠. 자, 합공식은 유도했고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A1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더하는 거야.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거죠. n-1번째, n번째. 자, 이렇게 돼요. 그럼 sn-1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더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끝나는 곳이 n-1번째까지만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sn에서 sn-1을 뺐다고 칩시다. sn에서 sn-1을 뺐다. 그러면 앞에 거 다 주어질 거 아니야. 다 날라가니까 당연히 an만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처음부터 n-1번째까지 더한 것을 빼면 당연히 마지막 항만 나옵니다. 뭐 이런 거죠. S100에서 저 지웁시다. 여기서 S98을 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처음부터 100개 항을 더한 것과 처음부터 98개 항을 더한 걸 빼면 뭐가 남겠어? 끝에 99번째 항과 끝에 100번째 항 이렇게 남는 거겠죠. 뭐 10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99번째 항까지 더한 걸 뺐다. 그러면 마지막 100번째 항 이렇게 남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조금 있는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SN이 2n제곱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AN이 주어진 게 아니라 SN이 주어진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데 2n제곱 더하기 n이야. 그러면 일반항을 문제에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SN에서 SN-1을 한번 빼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SN은 주어진 대로 2n제곱 더하기 n인 거고 SN-1은 n 대신에 얘가 들어가겠지. n 빼기 1이. 그러니까 2배의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n 빼기 1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거를 쭉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4n하고 빼기 3이 나와야죠. 초항이. 그러니까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전부 전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일단은 SN으로부터 AN을 어떻게 추출하는지만 공부를 해. 이게 이제 원칙이니까. 이 원칙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일단 계산 연습을 해와. 그런데 시험 볼 때를 생각해봐. 이거를 SN에서 SN-를 계속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시험 끝날 거 아니야. 복잡해지면. 산수 틀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 원칙을 알고 오면 수업 시간에 이런 잡다한 계산을 생략하고 그냥 SN을 보면 바로 여기서 AN을 찾는 방법 요거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한다 까지만 이해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우리는 여기서 바로 막바로 AN 찾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들이 쭉 있겠죠? 예, 뭐 이런 뭐 활용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거냐면 이렇게 배울 거예요. 오늘 한 개 등차 수열이었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등비 수열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그럼 이제 수열이 거의 다 끝난 거야. 시그마까지 배우면. 근데 시그마를 할 때 등차 수열 공식과 등비 수열 공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그마를 들어가면 이 시그마 기호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등차 등비가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여기를 들어가면 시그마 뭐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공식이라든가 얘네들의 산수 같은 것들을 일단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단원 문제를 충분히 다 풀어야 됩니다. 이 마풀에 있는 뭐 기본 문제라든가 예제 이런 것들이라도 충분히 다 풀어야 시그마 할 때 그렇게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완전하면 시그마 할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등차 등비 할 때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설명 듣고 내일 수업 시간에 봅시다.